합니다. 저기 동영상 찍나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라이브 또 찍으면서 동영상에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또 복잡하네요. 이 학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머리 아파요. 자, 69번. 조금 전에 그 2차 공부하시는 조선숙 여사님이 오셔서 커피를 좀 마셨는데 참 오랜만에 사람 구경하니까 엄청 반갑던지 여러분들이 아마 며칠 후에 학원 나오시면 참 엄청 반가울 거예요. 다음 중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단 문제풀이 하다 보면 부수적 채무의 위반은 채무 불이행 중에서 부수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첫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여기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이니까 여기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이므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이므로 채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채무 소멸했죠. 그래서 위험 부담으로 해결함으로 해제권이 생기지 않지. 둘째,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대.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수인이 채권자거든. 그래서 채권자가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해지한다면 신의 측에 반하죠.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해제권 소멸한다. 주의하시고. 부수적 채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는 해제권 생기지 않는다. 니을번. 자, 니을번 주의.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대. 나 이행 못해. 자, 이행 못해. 이동엽.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겠어, 없겠어? 동엽씨. 답이 없어? 그러면 여기 소담이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대. 그러면 우리 여기 들었죠?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배웠죠? 여기는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즉시 해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중요한 건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 요게 몰수 자동 해지 약정이에요. 여기. 그러면 몰수 자동 해지 약정은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하고 해지한다면 이건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되므로 이 약정은 판례가 해제권을 유보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봐.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고. 그러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거든 자기 채무 이행하고 해지해야 되는 거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이 미음번 주의하셔야 돼요. 몰수 자동 해제 약정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했어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해제권이 생겨. 여기는 해제해야 되므로 해제권 생긴다. 다시 몰수 배액 약정을 했을 때에는 해제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 미음번. 그 다음에 니을번. 그럼 니을번은 우리 공부할 때 급정거불사 특약 시에는 최고 없이 여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해제권 생기는 경우가 니을번, 미음번. 그 다음에 니은번은 우리 시험에 요거 수차례 나왔어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제권 생기지 않는다. 자, 요 주는 주의하시고. 자, 이어서 70번. X토지 소유자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금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와 운명을 같이 한다. 맞네요. 둘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추이다. 맞고 해추. 계약금은 해추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세 번째,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해제권은 갑을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요거 여기 합의로 뭐 있다. 합의는 유효이다. 약정은 유효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시다.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은 다 유효하다. 맞고. 네 번째,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제 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중도금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이지. 해제되면 여러분들, 자,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해야 되고, 채무불이행에 빠진 사람이 해제당한 사람은 이행이익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행이익.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갑이 당연히 먹는 게 아니고 갑은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그렇게 하려거든 이렇게 위약금 약정, 몰수 약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따라서 4번이 틀렸고, 5번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갑은 2,000만 원을 배액 을에게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소제기는 이행의 착수 아니다. 소제기로 바꾸시면 돼. 소제기는 이행 착수 아니므로 얼마든지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소제기, 관청의 허가, 소제기는 착수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도 꼭 한 문제 나오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번.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3,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1평에 5만 원씩 계산해서 1억 5천만 원을 매수했으나 나중에 측량한 결과 2,700제곱미터였다. 3,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 등기부에. 그래서 을이 샀는데 나중에 실측해 보니 300평이 300평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량 부족 매매죠. 첫째,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갑과 을이 면적을 가격 결정에 따른 주요 요소로 정했대요. 자, 면적을 그냥 토지를 살 때 두 개 주의하시면 돼요. 토지 살 때 위치 중시냐 아니면 면적 중시냐 이렇게 두 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위치 중시라면 이것을 중시했다면 계약서에 아무리 수량이라고 썼어도 이건 수량 부족이 아니야, 이건. 근데 면적을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면, 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수량 부족 매매야, 이건. 그래서 1번 주의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서에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수량 지정 매매라고 볼 수 있다 해야지. 어느 거? 면적, 여기 중요. 면적을, 그러니까 토지 살 때 위치 중시했느냐, 면적을 중시했느냐 봐서 면적을 중시했다면 수량 부족 매매다. 이렇게 주의하셔. 따라서 수량 부족 매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홍민이 수량 부족을 결정하는 기준은 면적이다, 위치다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면